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수출주가 크게 휘청거렸는데요. 코스피는 이 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171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난 거래일보다 4원 정도 하락한 1114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바닥권 급등주 발굴의 1인자시죠. 반딧불이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이 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710선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373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한 걸로 집계가 됐고요. 장중 내내 팔았던 프로그램 쪽에서도 143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장 분석부터 좀 여쭐게요. 예, 장세가 1730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좀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조정을 받았는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이유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일단 직접적인 이유로 좀 뽑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원엔 환율까지 같이 동반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IT 대표 종목군이나 혹은 자동차 대표 종목군들의 어떤 채선성 악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물을 좀 장중에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쪽에는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특히 운수장비,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기아차 매물이 좀 외국인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쪽이 이제 IT와 자동차다 보니까 지수는 환율 하락과 함께 좀 피치 못하게 약세를 좀 보여준 것이 오늘 장세의 특징인데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좀 꼬리가 달리는 선물 같은 경우가 일단 좀 저점 대비 좀 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물 쪽이 좀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좀 관심을 뒀던 은행주들은 오늘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이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이고, 특히 환율 하락에 수혜가 기대되는 뭐 동국제강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제철 같은 또 일부 철강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 것도 오늘 장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원달러 환율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연중 최저점을 다시 썼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IT 대형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들고 계시던 분들이 팔고 다른 종목들로 바꿔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뭐 내일장뿐 아니라 예. 앞으로 중장기론 그 관점으로 볼 때 과연 환율이 우리 그 대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우리 대세 상승 장세 그러니까 그 2006년도에도 그랬었고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결코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요번에 오늘 환율이 좀 많이 빠지면서 특히 1월 10일 저점이 1117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예. 그 자리를
오늘 갭으로 아침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즉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지, 완만한, 결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뭐 1,100원까지 밀려 내려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 예상을 해 나가면서 결국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좀 단기적으로 갑자기 쑥 밀리니까 일시적으로 좀 종합지수가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환율도 뭐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점진적인 완만한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 그 환율 영향은 좀 미미하고, 또 최근에 특히 이제 그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선반영되는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좀 1113원대까지 좀 많이 밀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좀 회복을 해주고 이렇게 마감이 됐죠. 그런 논리로 볼 때 내일 정도, 하루 정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그 클럽에서 지금은 이제 IT 대형주라든가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은 이제 좀 비중을 많이 축소해 놓은 상태에서 저점을 사실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노릴까 하다가 좀 더 확인 매수를 해 나가자, 그런 논리로 이제 내일장 정도를 좀 이제 저점을 한번 노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좀 견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1700 위에서 좀 매물수화를 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후에 재돌파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장중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시간에서 또 대량의 매수를 보이면서 순매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같이 본다면, 중장기 논리를 본다면 추가 조정 시는 좀 저점 매수 관점의 대응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하락은 예상됐었던 부분인 만큼 환율 하락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IT 대형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도 저점 매수를 반딧불이님께서는 노리고 계시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리치 증권방송 오늘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토트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 올리셨습니까? 예, 뭐 고수익은 아니고요. 예.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하나투어로 뭐 8%, 9%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예, 하나투어로 8% 이상의 수익을 얻으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여행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매수를 하셔서 어떻게 대응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볼게요. 하나투어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제가 서울경제TV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환율 강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원화 강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IT나 자동차 쪽의 수출주에서 순환매가 도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니까, 오늘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잘라줬고요. 충분히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뭐 단기적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잘라서 수익 실현을 시켰습니다. 예, 충분히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를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트님께서 다음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은 LG텔레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LG텔레콤이요? 예. 예. LG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분기 때 실적은 그게 좋진 않습니다. 1분기 때 실적은 좋지 않은데, 1분기 때 실적이 좋진 않겠지만 2분기 때부터 턴에 대해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이 3대 통신사겠죠. 그 3대 통신사 중에서 그 LG텔레콤이 2분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텔레콤은 관심권을 가지고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진입을 하시는 것은 좀 아니겠고요. 7,600원대 좀 오게 되는 어떤 눌림목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이 한번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뭐 하나의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한 7,800원 정도 됐는데 7,600원 선까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LG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 라인으로 잡고 계십니까? 손절 라인은 한 7,2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요. 7,200원 정도 라인을 잡아드리겠고, 예. 목표가는 일단 그 저점을 최대한 잡는다는 어떤 그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7,500원대 잡는다면 목표가는 한 8,000원 초반선까지는 한번 끌고 나가는 10% 정도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 한 8,000원 초반대까지는 한번 끌고 나가는 매매 해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통신주 중에서도 오늘은 LG텔레콤을 관심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7,600원 정도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해보라는 전략, 목표가는 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토트님,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토트님께서 하나투어를 가지고 8% 이상의 고수익 올리셨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 하십시오. 예, 고수들만의 주식 선정 투자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고수의 투자 비법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은요. 심리 싸움이 치열한 이것을 체크하라고 소로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1번 변동성 시간대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돌발 퀴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 가지고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예, 지난번에는 그 코스닥 시장의 그 어떤 감사 문제들, 감사 보고서가 좀 거절당하고 해서 좀 상패 문제가 있었던 그런 어떤 시즌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코스닥 종목군들, 특히 또 부실주들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적은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자. 그래서 좀 투자에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매매 기법의 어떤 그 초보 수준부터 좀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캔들 차트 투자 기법의 가장 그 기초적인 그런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캔들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캔들 패턴들 가운데 반전형 패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내일장 적용 가능한 종목군들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반딧불이의 캔들앤 패턴 활용법입니다. 많은 전문가님께서 출연을 하셔서요. 이 캔들과 패턴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셨었는데요. 다 같은 캔들과 패턴이었지만 전문가마다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딧불이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캔들과 패턴들을 활용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의 정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캔들은 사실은 봉 차트죠. 예. 캔들이 이제 봉 차트인데, 그 캔들을 또 영어로 따지면 이제 촛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그 유래를 이제 조금 찾아봤더니 1750년경에 일본의 그 혼마 문에이사라는 그 쌀 거래인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그 쌀 무역이 이제 한참 그 활성화됐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혼마 문혜이사라는 사람이 이제 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매매 가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은 쌀 거래를 해서 이득을 많이 남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숙고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촛불의 모습을 보고 이 캔들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촛불이 영어로 캔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것을 우리 이제 봉차트다. 그리고 또 캔들 투자 기법에서는 캔들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캔들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 TV 시청자 많은 분들께서 아직 좀 초보자분들이 많고 캔들이 뭔지 또 이평선이 뭔지 또 21 이평이 뭔지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초보 수준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캔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캔들의 유래도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캔들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양봉과 일단 그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음봉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캔들이 형성되는 어떤 구조를 좀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좀 칠판을 보시면은요. 네, 캔들의 종류를 좀 먼저 보실 때 첫 번째 양봉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양봉. 예. 양봉이라고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차트 HTS 화면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양봉이 형성되는 구조인지를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A라는 종목의 주가가 처음 아침 시작을 10,000원으로 시작했다. 그럼 이 10,000원이 이제 시가가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이제 10,000원이다. 10,000원으로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시가가 되는 거고 아침 시초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10,000원에 시작한 다음에 장중에 잠깐 아래로 좀 밀리면서 이것이 9,800원 정도까지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장중에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 주가가 쭉 상승을 해가지고 이것이 장중에 1,7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1,700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것이 종가가 1,700원이 아니라 3시에 종가를 딱 찍는 가격이 1,500원이었었다. 이렇게 예를 들 때 1,500원이었다고 예를 들 때 이 종목은 캔들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겠죠. 아침에 시가가 10,000원으로 형성된 다음에 저가가 9,800원까지 내려갔었고 고가는 1,7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될 때 이 캔들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 될까요? 최현정 아나운서는 무슨 색깔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니까 빨간색으로 그렇습니다. 칠해지겠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고 그것은 양봉이 되겠죠? 예. 빨간색의 양봉이 되겠고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몸통이 되는 것이죠. 몸통. 그러니까 이 캔들, 특히 봉의 형성은 이렇게 시가와 고가, 또 종가, 장중 저가 이런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것이 양봉인데 두 번째 이제 음봉의 캔들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음봉인 경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종목의 이 A라는 종목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가 1,500원에 출발했을 때 1,500원에 출발한 다음에 장중에 잠깐 1,7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1,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시황이 나쁘든지 아니면 수급이 안 좋든지 아니면 악재가 나왔든지 쭉 밀려 내려가가지고 9,800원까지 내려갈게요. 장중 저점으로 9,800원을 찍고 종가에 10,000원으로 종가가 형성이 됐다. 이게 이제 종가입니다. 종가가 10,000원. 아침에 시가가 1,500원. 고가가 1,700원. 저가가 9,800원이 되는 그런 케이스. 아침에 시가 10,000원 출발한 다음에 종가가 1,500원 출발한 다음에 종가가 10,000원에 형성됐을 때 이 캔들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죠? 이게 무슨 색깔이 될까요? 캔들 색깔은? 예, 이건 검은색이요. 파란색이 됩니다. 예. 파란색. 그래서 음봉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도 과거에 한 20여 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도대체가 음봉이 뭐고 양봉이 뭔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런 어떤 음봉과 양봉의 어떤 구조적인 생성 원리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양봉과 음봉이라는 것이 그 캔들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을 몸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그랬죠? 오늘 몸통. 캔들의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맨 위에 부분을 여기서 빌자면 여기서 윗부분은 이제 윗 그림자. 캔들 기법의 원 정석은 윗 그림자라는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뭐 윗꼬리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윗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아랫부분 젓가를 아랫 그림자.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캔들의 모양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지 혹은 내려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추정을 하기 이제 이제 추정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 캔들의 패턴에는 뭐 반전형 패턴 혹은 또 지속형 패턴. 지속형이라는 것은 상승세가 꾸준하게 계속될 때, 또 반전형은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 혹은 쭉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흐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좀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산형 캔들, 특히 반전형 캔들 가운데 반전형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반전형 패턴 가운데 우산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형 패턴 가운데 우산형이라는 것을 좀 알아보겠는데, 우산형은 말 그대로 그 우산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브렐라 라인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림 자체가 우산같이 생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 근데 일반적으로 우산형 하면은 뭐 양봉인 경우도 있고 음봉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된 이런 캔들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요 우산형 캔들도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락 추세를 우산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보이다가 이런 캔들이 나타나고, 요 캔들 나타난 다음에 오히려 반전되는 모습, 위쪽으로 이렇게 반전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캔들을 일명 이제 망치형,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앞선 그림은 제가 그리다가 말았는데요. 이렇게 반등하다가 이 캔들의 모양이 우산형이 나타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 이 두 가지는 같은 모양의 우산형 캔들이지만은 하락 시 요 우산형 캔들이 나타난 다음에 반등하는 모양과, 또 상승 시 요 우산형 캔들이 나타난 다음에 하락 전환하는 경우는 다르죠. 그래서 요 앞선 부분, 요 부분은 이제 망치형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뒷부분에 있는 그 앞서 먼저 그려드렸던 요 부분은 이제 보통 교수형,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형. 교수형, 행잉맨, 보통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요 망치형은 햄머형, 보통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우산형 캔들이라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 나갈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먼저 교수형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야 될까요? 추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꺾이는 시점이니까 팔아야겠죠. 그렇겠죠. 이 교수형 패턴이 나타나면은, 이건 이제 매도 신호가 출현됐구나. 매도 신호 출현됐다고 또 바로 어떤 경우에는 매도 신호 출현된 다음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압도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매도 신호가 출현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매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또 이제 이렇게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아래 그림자죠. 아래 그림자가 길게 형성되면서 망치 모양으로 형성되면서 거의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면서 플러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 보통 이 몸통 길이보다 이 아랫꼬리가
보통 두세 배 정도 길게 나타날 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망치형 캔들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 망치형은 양봉일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지만은 양봉인 경우에 보다 더 매수세가 강하다. 뭐 그런 논리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캔들이 뭔지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좋은 복습의 시간이 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캔들의 구조부터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봉과 음봉으로 일단 나뉘겠죠. 양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 음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을 때 생성이 되는 거고요. 몸통은 시가와 종가 범위로 만들어집니다. 장중의 고가는 윗수염, 그리고 장중의 저점은 아랫꼬리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반전 패턴 중에서 오늘은 우산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산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락 추세에서 우산형이 나타날 시에는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로 이제 매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망치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 망치형이 나왔을 때는 이제 상승 반전의 신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양봉일 때 상승세가 강하다, 그리고 아랫꼬리가 길고 강한 매수세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추세가 하락 추세여야 하고요. 아랫꼬리가 몸통의 2배에서 3배가 될 때 강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수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캔들 모형이 망치형과 동일하지만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셨습니다.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자, 이어서 다음 패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좀 시간이 있습니까? 예, 몇 가지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요 교수형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번에는 좀 장악형이라는 거. 지금까지는 캔들 하나가 이제 어떤 반전의 신호를 이제 내포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좀 살펴볼 장악형이라는 캔들은, 죄송합니다.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두 개의 캔들이 모여서 어떤 반전의 신호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패턴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볼 수 있는 건 이제 장악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추세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음봉이 하나 출현하고, 음봉이 하나가 출현하고, 그 다음날 좀 약한 출발을 보이더라도 이 앞서 나온 음봉을, 요건 이제 양봉입니다. 양봉이고, 요것이 이제 음봉이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두 개의 캔들로 이제 하나의 캔들 조합이 형성되는 이제 요런 구조인데, 앞서는 계속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양봉이 나오면서 이 양봉이 앞에 있는 음봉을 다 감싸 안는 거죠. 다 감싸 안고 그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상승으로 반전되는 패턴. 이 패턴이 일반적으로 이제 장악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악형 가운데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상승 장악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승 장악형. 그래서 주가가 좀 단기간 단기든 중기든 하락세를 꾸준하게 보일 때 이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이제는 상승 반전의 신호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양봉 그 당일이든지 혹은 양봉 그 다음 날 오히려 매수 시점을 탐색하는 이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겠죠. 반면에 상승 장악형 말고 이제 하락 장악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악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락 장악형인데, 하락 장악형은 요 반대로 상승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어느 날 양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 나갈 태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상승해 나갔는데, 그 다음날 상승 출발 이후 강력한 음봉을 통해서 앞선 양봉을 다 감싸 안는, 덮어버리는 이제 이런 캔들이 출현할 때 이것은 이제 음봉이고요.
이것은 상승세가 진행 중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양봉이 되겠죠. 이렇게 강력한 음봉이 떨어지면서 앞선 음봉을 감싸 안는, 덮어버리는, 앞선 매수 세력을 완전히 매도세가 압도해 나가는 이런 캔들이 출현할 때 그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네, 이러한 패턴이 일명 하락 장악형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캔들 패턴 중에서 장악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악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 장악형은요, 주가가 하락 추세 중에서 앞에 음봉을 덮거나 삼켜버리는 양봉이 생성됐을 때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고요. 이제 하락 추세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됐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락 장악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때 음봉의 몸통이 앞선 양봉의 몸통을 덮어버리는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이 하락 장악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락 장악형은 상승 추세가 꺾이는, 그러니까 하락 반전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이와 관련한 사례라든지 그 다음 패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그럴까요? 예, 시간 관계상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딧불이님과 함께 오늘은 캔들과 패턴 활용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강의 내용 잘 들으셨으면 분명히 맞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화면 보시죠.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가 나갑니다. 캔들은 이것의 타오르는 모양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촛불, 2번 반딧불입니다. 반딧불이님, 오늘은 보기에 반딧불이님의 성함, 닉네임이 들어가 있네요. 예.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분들께, 정답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인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고수들의 포트폴리오 속에 숨은 투자 비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딧불이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 시간, 그러니까 3월 29일 날 출연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때 편입을 하셨던 KNW가 2주 정도가 흘렀고요. 또 가지고 계셨던 모베이스, 당시에는 일단 보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 두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볼까요, 반딧불이님? 예. 먼저 모베이스는 그 16,000원 정도에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3월 31일 날 25,5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4월 1일 날 고가가 역시 24,45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같이 이제 공부했던 그 캔들, 특히 3월 31일 캔들은 장중 고가가 양봉입니다만은 25,000원 고점을 치고 나서 그 다음날 오히려 약세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그 4월 1일 날 목요일 날은 24,450원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3월 31일 고점이 25,000원이 저항선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단기 상승 추세가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면서 깨지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죠. 예, 저희 그 하이리치 노블레스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포트원 측에서 결국은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이상 정도를 받기 때문에 한 2만 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에 걸쳐서 2만 원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현재는
포트에서 제외된 이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 16,000원 선에서 하셨었는데요.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 18% 정도 보시고 차익 실현을 했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K&W는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K&W는 아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에 물론 안 왔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드멘탈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가치 이런 걸로 볼 때 19,000원 정도의 매수를 말씀드린 이후에 사실은 날짜가 4월 5일 날 장중에 급락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때 코스닥 시장이 바닥을 친 날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494포인트의 바닥을 친 날이고 이 종목도 역시 바닥에 나온 그 종목군이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 논리상으로 볼 때 기관의 매도가 아직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 10% 정도 가지고 있지만 기관들이 아직은 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냥 90일 이동 평균선 정도가 지지가 되는 그런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추세 자체도 장기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요 19,000원 이하는 아직도 18,000원 이하 이 가격대는 매수해도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들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예, K&W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 19,000원 정도에 하셨었는데 오늘 종가가 17,8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5% 정도 되시는데요. 일단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상승 추세는 꺾이지가 않았고 지금 구간이 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딧불이님께서 향후에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소개 예. 부탁드릴게요. 지금 최현정 아나운서께서 바닥권 급등주의 1인자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흑진주 발굴의 1인자다 이런 얘기를 좀 가끔 합니다. 즉 흑진주라는 게 뭡니까?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또 저평가 메리트도 갖춰 있는 그런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그런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해 나가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 방에서 매매했던 그 모베이스나 K&W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이고 거기에 부합되는 흑진주 계열의 종목군 한 종목을 다시 이제 모베이스 후속타로 편입을 네. 했습니다. 그 종목이 신화인터텍입니다. 신화인터텍이요? 예. 코드번호 056700이죠. 오늘 15,100원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개인성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외국 기관들은 한 66,000원 정도 매수를 해주었고 실제 이 종목은 광학 필름 전문 업체죠. 특히 LED 삼성전자 LED TV 쪽에 나가는 이 광학 필름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크게 증가가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실적 우량 저평가된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한 15,100원으로 마감이 됐지만 15,000원 정도면은 좋은 매수기에 될 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이 3M이 독점하고 있는 이 고위도 광학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양산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 전체는 한 5,100억대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504억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한 380억 정도가 예상될 정도로 큰 폭의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EPS도 한 2,058원 정도 되고 있는데 펄을 한 12배 정도 해주게 될 경우 이 종목은 적어도 한 25,000원 정도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술적인 논리도 지금 자리는 크게 부담되는 자리가 아니죠. 박스권 등락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1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내일장 만약에 한 100원 정도라도 늘려준다면 오히려 15,100원이 15,000원 전후한 이 가격대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도 500에서 510포인트, 지난번에 494포인트를 찍었지만 한 500포인트에서 510 전후가 결국은 저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주체가 살아있고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런 흑진주 종목 개념의 신화인터텍을 우리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흑진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신화인터텍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내 광학필름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LED 시장 성장성에 따라서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화인터텍 오늘 종가가 15,100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쯤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에서 장기적으로는 2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3,800원입니다. 반딧불이님 이제 바닥권 급등주 발굴의 대가가 아니라 흑진주 발굴의 1인자로 저희가 다시 네, 닉네임을 바꿔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딧불이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은 향후에 다시 반딧불이님 모셔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CU전자요. CU전자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매수가가 1,400원인데, 다시 추가 매수하고 해갖고 한 1,360원이나 이래 될 겁니다. 예,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시나요? 한 80% 돼요. 80% 정도요? 예. 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떤 예. 재료를 가지고 이 종목의 80% 정도나 갖고 가게 되셨는지 좀 더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감사 보고서 같은 거 보니까요. 예. 영업이익도 좀 나고 단기 순이익을 좀 많이 냈더라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4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이야기 하는 게 주당 순이익이 400원이면 뭐 한 4,000원대 가야 맞는 거라고 그래가길래 그게 샀는데 그렇게 계속 흘러내리더라고. 1,400원대 샀는데요. 예, 일단은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피신 이후에 매수하신 종목인데 현재가 한 1,260원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으니까 손실률이 또 만만치가 않으세요. 예. 저희가 특별히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또 뭐 거래소 건데도 너무 저가주 좋아해갖고 하나 요번에 주식들 막 퇴출되고 이런 것이 하나 걸려가지고 예. 몇 천만 원을 거기서 손해를 났어요. 그래서 저가주는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좀 오래 갖고 있던 거라 어떻게 지금 뭐 팔아야 되는 건지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또 저건 어떤가 싶어갖고 재무구조는 어떤가 싶어갖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하신 점들 꼭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끊고 반딧불이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반딧불이님, 예. 저가주를 특히 좋아하신다고요? 저가주 좋아하시다가 뭐 퇴출도 아까 당하신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 저가주 조심하자 그리고 매출액과 재무구조 부실한 종목군들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좀 연세 드시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의량주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종목도 사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EPS가 400원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본금이 늘었습니다. 자본금이 65억에서 130억으로 늘어가지고 EPS 희석 효과가 있죠. 자본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글쎄요, 올해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1,3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런 구조도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될 경우에 단기 순이익이 한 40억 정도, 지난해 한 56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한 12억 정도 영업이익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업체면서 과거에 이게 동양 크레디텍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수익성이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에 태양광 쪽에 진출도 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이제 디스플레이 부품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장성이 이렇게 뛰어나다거나 또 수익성이 높은 그런 회사는 아닌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본금이 2배로 늘어나서 130억 정도 됐다는 부분이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80% 정도라면 너무 한 종목에, 저가 종목에 좀 투자 비중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장중에 1,315원인가요? 장중에 1,315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1,315원 자리가 결국은 91선 자리입니다. 90일 이동평균선 자리에 저항을 받는 그런 형태로 결국은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조만간에 가지고 계시면서 매수가를 회복한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비중을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크게 올라갈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 제가 좀 길게 보유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단기적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어떨까. 손실을 좀 좁혀 나가는 범위 내에서 좀 정리하시고
제가 오히려 저희 그 흑진주 클럽, 그러니까 노블레스 클럽에서 차라리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그런 실적도 좋고 성장성 뛰어난 그런 우량 종목군들 매매를 하셨으면 어떨까. 같은 중소형주라 하더라도 재무도 좋고 실적이 좋은 또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고요. CU전자 손실을 좁혀가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비중을 줄여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종목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매수가가 69,100원이시고 비중은 한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반딧불이님,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 대표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건설주는 언제쯤 다시 살아날까요? 언제쯤 건설주가 사실 좀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남양건설이죠. 남양건설이 시공 그 순위가 25위권 되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서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오히려 그 건설업종 종목군들 전반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에 나온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악재가 중첩되고 가장 그 어떤 시황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이런 시점에서 바닥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설업종이 제 판단으로는요. 건설업종이 바닥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69,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은 뭐 고가에 매수하신 그런 그 꼴이 되기지만 지금 관점에서 볼 때는 현대건설 이렇게 뭐 비중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주가도 지금 6만 원 전후한 가격대에서 하반 경직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좀 지금은 그렇습니다. 매도 자리는 아니에요. 좀 더 반등을 기다리면서 좀 홀딩해 나가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조만간에 그 현대건설 매각 작업도 좀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69,100원까지 올라가려면은 약간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일봉 모습을 볼 때 직전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만 원이 깼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근데 6만 원이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 모습으로 보더라도 앞선 저점 부근, 이 꼬리 부근에서 일단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을 기다리자. 물론 매수가까지 회복되려면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뭐 한 몇 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자리는 매도 자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기적인 논리로 본다면 종가 기준에 6만 원 손절선을 잡고 조금 홀딩하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건설 일단 시간은 걸려도 홀딩을 하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딧불이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반딧불이님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캔들은 이것의 타오르는 모양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촛불, 2번 반딧불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시간에 거래된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373억 원 순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꺾이지 않은 만큼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